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증상으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감기를 흔한 질병으로만 생각하고 방치했을 경우 합병증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전염성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감기를 완치할 수 있는 한방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입니다. 겨울철이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 바로 감기인데요. 특히 과로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수록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더 쉽게 걸리게 됩니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 몸이 약해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을 모시고 감기의 한방적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늘어나는 것이 감기 환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감기는 흔한 질병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넘기거나 약국에서 대충 약을 사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올바른 대처법인가요? 감기는 일반인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감기에 걸려서 죽어가는 과정까지 수많은 증상들에 대한 처방과 치료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실제 에볼라 바이러스나 유행성 독감 같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전염성 질병이 바로 감기입니다. 따라서 연세 드신 어르신이나 소아들의 경우에는 감기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감기의 경우에도 몸살, 변증열, 기침, 천식, 비염 등 여러 가지 질병들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이시라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해야 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감기,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여기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라면 정확한 원인 분석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한방에서는 감기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나요? 네, 한의학의 경전이라 일컫는 책 중에 상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한, 즉 찬 기운에 손상된 병에 대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감기에 대해 적고 있는 책입니다. 이 상한론이라는 책은 2000년 전쯤에 지어진 책이지만 이미 감기를 증상별로 자세히 나누고 그 증상에 따라서 어떤 처방을 해야 하는지 적어놓고 있으며 지금 환자들에게 그 내용 그대로 적용해도 정확하게 치료되는 중요한 임상 기록서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성경책과도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감기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고 환자의 상태나 증상에 따라서 감별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하는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00년 동안 감기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서 온병론이나 기타 6기, 즉 풍, 한, 서, 습, 조, 화 같은 외부 기운에 의한 병을 연구한 기록이 많습니다. 요즘 감기라는 말이 서양의학에서는 급성 상기도 감염을 말하고 있어서 범위가 훨씬 좁아졌지만 한의학에서는 의미가 훨씬 넓습니다. 감기를 감모라고도 하는데 감기는 나쁜 기운에 감축되었다는 뜻이고 감모는 외부의 나쁜 기운에 감축되고 온몸이 나쁜 기운을 뒤집어 썼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외감성 질환 모두를 감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감기에 자주 걸리는 아이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소아 감기는 그 치료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열이 나는 감기에 걸리면 부모님들은 겁을 먹게 되고 잠시도 그 증상을 지켜보기 힘들어 하십니다. 사실 아이들 감기의 치료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부모님들의 이 조급증 때문입니다. 요즘 진료실에서도 가끔 37.5도 열에도 해열제를 복용시키는 부모님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감기를 이겨내는 과정을 지켜보지 못하고 증상을 바로바로 없애주려는 보호자들 때문에 아이가 감기라는 질병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약에 의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에 내성이 생긴 변형된 바이러스나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감기를 이겨내야 더 큰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감기라는 병을 이겨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감기와 싸울 시간과 기회를 좀 줘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한의학적 치료는 아이들의 면역력을 훼손시키는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증진시키는 치료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기에 잘 걸린다는 것은 병독이 많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감기에 잘 걸리는 아이들은 몇 가지를 체크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소화 기능이 약한 경우, 두 번째,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 세 번째, 추위를 잘 타고 얼굴이 창백한 경우, 네 번째, 과식하면서 살이 찌고 더위와 추위에 둘 다 민감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치료를 해야 감기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감기에 잘 걸리는 아이들의 경우 땀, 대소변, 구토를 통해서 병독을 배출시키는 한약을 처방해서 병독을 제거하면 몸속에 기혈, 순환이 잘 돼서 면역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원장님, 아이들이 감기가 아니더라도 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이런 경우를 아이들이 크기 위한 성장통이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감기와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한의학에서는 감기와 유사한 질병으로 변증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변증열은 아이들의 감기와 똑같이 고열, 콧물, 기침, 장염 등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지만 실제 감기가 아니라 성장하려고 속에서 열을 내고 몸살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감기를 하고 나서 키가 쑥 컸다면 그것은 감기를 앓은 것이 아니라 키가 크는 과정에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만드는 변증열을 겪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몸에서 열을 내야 몸이 쭉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콧물, 기침, 가래, 설사 같은 감기와 똑같은 증상이 생기는 것은 모두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몸속에 노폐물이 제거되어야 오장육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증열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해열제나 감기약을 투여했을 때 오히려 체력이 떨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등 심폐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렸다가 폐렴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해열제를 투여했을 때 오히려 얼굴이 창백해지고 기운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변증열을 의심해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증열은 감기와 같지만 귓볼과 엉덩이가 차가운 것이 특징입니다. 감기는 귓볼과 엉덩이가 뜨겁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변증열을 겪을 때는 오히려 체력을 더 증진시키고 소화 기능을 개선시키고 담음을 없애주는 치료를 해주면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감기에 걸리는 아이라면 변증열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은 감기가 자주 걸리고 또 세지면서 한 번 걸리면 잘 낫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독감 주사라든지 감기 주사를 미리 맞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면역력이라든지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홍삼을 먹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효과적인 방법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감기 환자들이 자꾸 백신만 맞으면 되는 줄 알지만 실제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감기가 완전히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기 환자들은 증상에 따라 병이 다르기 때문에 감별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감기에 걸렸을 때 머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머리가 아프면 어느 부위가 아픈지, 이마 부위인지 옆머리인지 두정 부위인지 뒷머리의 두통인지를 나눠서 처방이 달라집니다. 또한 땀의 유무, 구토나 구역감의 유무, 기침의 유무, 천식의 유무, 발열의 유무, 위로 열이 상승하는 것의 유무, 변비의 유무, 소변의 상태, 식욕의 상태, 바람이 싫은지 좋은지, 땀을 내면 기분이 좋은지 나른한지, 추운지 더운지 등 다양한 증상들을 나눠서 퍼즐 맞추듯이 처방을 하는 것이 한의원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감기를 치료하는 방법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기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들과 처방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상한론이라는 책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제대로 된 약제가 없어서 한방에 치료 효과가 떨어졌지만 지금은 한의원에 좋은 약제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약을 복용해서
근본적으로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소아나 청소년들의 홍삼 복용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이들은 소양지체라고 해서 열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삼같이 열이 나기 쉬운 약재를 이용한 건강식품은 신중해야 합니다. 홍삼은 인삼을 잘못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약재를 찌고 말리고를 반복하면 약의 강한 치료 기능은 사라지고 음식이 되어갑니다. 따라서 홍삼이 만병통치약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약의 효능은 줄이고 음식에 가까운 영양분이 늘어나서 보약의 기능이 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삼입니다. 여전히 약의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사람이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힘이 세지는 겁니다. 우리 몸은 자신에게 안 맞는 성분이 들어오면 힘이 강해지고 맥이 빨라지고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이 비상이라는 독약을 먹은 것입니다. 비상이라는 독약은 치사량 이하로만 복용하면 힘이 강해지고 흥분을 해서 전쟁에 나갈 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이 홍삼을 복용하고 난 뒤 잠을 안 자고 힘이 강해지고 흥분을 잘한다면 이는 부작용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증상 등을 건강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장복을 할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또 궁금한 것이요. 요즘에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지으면 한방 감기약이라고 해서 한약과 양약을 같이 섞어서 처방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네, 사실 요즘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양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한약 복용을 병행하는 경우입니다. 아직까지 양약과 한약을 같이 복용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섞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치료 부위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병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보통 감기 초기 증상에 한방 감기약으로 알고 있는 쌍화탕은 사실 땀을 많이 흘리고 피로한 환자들에게 주는 피로 회복제입니다. 몸살 환자에게만 줘야 하는 약입니다. 그러니 땀이 안 나고 추운 진짜 감기 환자가 복용했을 때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기에 쌍화탕을 많이 복용하고 있고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만큼 몸살 환자가 감기에 걸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판매되지 않는 콘택 600이라는 감기약은 참 좋은 감기약입니다. 한의사 입장에서 바라본 그 약은 땀이 나지 않고 한기를 느끼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시는 진짜 감기 환자에게는 정말 좋은 감기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땀이 나고 기운이 없는 몸살 환자에게는 부작용이 생기는 약이었습니다. 몸살 환자는 그렇지 않아도 체력이 약해져 있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상태라서 피가 걸쭉해져 있는데 그 약이 땀을 더 나게 만드니 피가 진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는 중풍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으로 인해 판매 금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감기약은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감기약과 몸살약을 섞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원장님, 감기 증상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기침이 오래 가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노인분들은 기침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런 기침은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네, 기침은 기본적으로 몸에 좋은 현상입니다. 기침이 발생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관지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먼지가 붙으면 털어내려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서 몸속의 먼지인 가래가 기관지에 올라오기 때문에 기관지에 붙은 가래를 몸 밖으로 배출하려고 만든 현상인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만성기침을 하는 경우에도 기침이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기침이 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증상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먼지가 묻었는데 털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성기침을 없애려면 가래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가래는 음식의 노폐물이므로 소화기능과 배설기능을 개선시켜서 몸속의 노폐물인 병독을 제거해줘야
기침이 자동적으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만성기침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복부에 있는 담음 때문에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담음은 대변을 통해 배출시켜야 기침이 사라지는 경우도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이처럼 몸속에 어디엔가 자리 잡고 있는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될 때 기관지에 담음이 올라오면서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기침 증상 하나에만 매달리면 안 될 것입니다. 급성 기침 환자의 경우에도 기침이 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열이 올라오는 경우, 기침이 나면서 가래가 많으면서 열은 올라오지 않는 경우, 기침이 나면서 가래가 많고 열이 없으면서 메스꺼운 증상이 있는 경우, 기침이 나면서 가래가 많고 열이 없고 메스껍고 약간 붓는 증상이 나는 경우, 기침이 나면서 가래가 많고 열이 없고 메스껍고 약간 붓고 변비가 있는 경우 등으로 자세하게 나눠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침이 오랫동안 낫지 않는 분들이 결핵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도 결핵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결핵 증상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즉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환의 경우에도 한방 치료를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못된 상식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천식은 한방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천식 역시 한의학에서는 인체 전반의 증상들과 조합을 통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천식 하나만을 치료하는 약도 있지만 천식의 증상이 얼마나 급박한지, 기침과 동반되었는지, 두통이 있는지, 갈증이 있는지, 추위를 타는지, 더위를 타는지, 땀이 나는지 나지 않는지를 구분해서 천식 증상과 조합을 맞춰서 처방이 정해집니다. 천식을 주증상으로 호소하는 환자라도 천식병이 아니라 다른 병 때문에 천식인 것처럼 증상을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변을 보지 못해도 숨이 차게 되고요. 과식을 해도 숨이 찰 수 있듯이 진짜 천식인지 천식처럼 보이는 증상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의학은 그런 원인을 찾는 의학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한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 교감을 통해 처방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천식 치료에 있어서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그 증상을 만드는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한방 치료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을 모시고 감기 한방적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의원을 잘 모르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한의원에서 보약만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한약은 각종 암 환자까지 치료할 수 있는 치료 의학 기술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나라가 가난했고 좁은 땅에서 생산되는 약재가 부족했기 때문에 각종 난치병이나 질병 치료보다는 보약 쪽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우리나라 한의학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라의 부유함으로 인해 제대로 된 약재로 환자를 치료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한의학은 명실상부한 치료의학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알아본 감기는 치료가 잘 되는 질병에 속합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치료법에 너무 치중하거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생활습관 때문에 만성질환이 되거나 더 큰 병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감기를 간단한 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감기 치료를 위해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까지 체크해보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손을 자주 씻는 등의 생활 수칙에 신경을 쓰신다면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경우에는 내 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